금매 그도더니 2억 올리네요. 중산층 많은 이 동네 그래 늘었다는데 여기가 어디냐 이런 거죠. 거래가 늘면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죠. 지금은 가격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하락했어.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그럼 일단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야 돼. 이 거래량이 는다는 이야기는 매수와 매도가 만나서 미트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가격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충분히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매물을 소화할 만큼의 수요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 수요자들은 뭐가 필요할까? 그 집을 사고 싶은 마음과 돈이 필요한 거죠. 마음과 돈. 심리. 이 돈은 우리가 단순하게 현금이 아니라 지불 능력이 되는 거죠. 지불 능력. 이 집을 살 수 있는 지불 능력. 이 지불 능력은 기존에 쌓여 있는 자산이나 현금 흐름 그리고 금리에 매우 민감하다는 건데 지금은 금리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대출 금리가 쉽게 말하면 대출 금리가 낮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야지 상승을 하게 된다. 상승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11월, 12월, 올해 1월, 2월까지는 거래량이 되게 적었단 말이죠. 근데 매물은 많이 쌓이는데 거래량이 적으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3월부터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9억 이하를 살살살살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늘어서 4월에 피크를 찍었다라는 거죠. 5월부터는 조금 거래량이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도 매수 이게 뭐냐면 이거지. 금매 그도더니 2억 올린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팔라고 내놨는데 자꾸 문의가 오고 거래가 된다고 하니까 어머 이거 좀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모님 저번에 15억에 내놓으신 거 손님 있는데 보러 가도 되나요? 계약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잠깐만요. 이 전화가 오다가 왜 전화가 오는 거지? 내가 너무 싸게 내놨나? 죄송한데 우리 남편이랑 이야기 좀 해보고 내놓을게요. 라고 하고 굳어들어요. 왜냐하면 급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겠지. 근데 이제 집을 파는 게 일생일대의 결정 중에 하나인데 남편이랑 상의도 안 하고 집을 내놨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결국에는 뭐냐면 갑자기 또 급해서 팔라고 내놨는데 또 전화 오니까 마음이 변해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사모님 남편분이랑 상의해 보셨어요? 그러면 예 상의해봤는데 네이버 매물도 보고 하니까 우리 옆집 18억에 나와 있던데 저는 17억 5천 정도에 2억 올려서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러시구나. 부동산에서 싹 바꾸면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좀 빨리 팔리기는 좀 힘들겠네요. 예, 다른 데 알아보시고 혹시 마음 바뀌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전화 탁 끊죠. 탁 끊죠. 그럼 옆에 계약하려고 왔던 분들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표정이 막 안 좋죠. 예. 15억이었는데 17억으로 올리신대요. 그러면 표정이 막 안 좋죠.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저희도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거라는 거죠.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를 내가 3월달부터 계속 이야기했거든. 3월달부터 계속 이야기했고 3월부터 전세도 거래가 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래가 되니까 2억을 올린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여기가 마포 레미안 프로죠. 지난달 16건이 거래됐다. 연초 대비 가격이 1억 껑충 뛰었다. 이런 겁니다. 근데 1억이면 전체적으로 요즘에 분위기 좋은 동네에 비해서 1억이면 연초에 대비 1억이면 많이 오른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죠. 성동 하왕십리 용산 이천 성동 하왕십리 용산 성동이라 그러면 요즘에 이제 핫한 데가 이제 옥수동 금호동 왕십리 이런 데인데 하왕십리면 센트라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거래가 늘면서 아파트 가격이 반등되었다. 자 이런 곳에 특징이 있는데 어떤 거다 이런 거 나오겠죠. 어쨌든 올해 초 악재 3종 세트 종합 세트 올해 초 구금리 역전세 입주장에도 집주인들이 버티는 추세다. 자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정부가 이후 수요가 붙자 전화가 온다는 거죠. 1억에서 2억 가량 높여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포의 A 공인중개사님 말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강남 3구에서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어쩌면 지난장에 상승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아주 팍 각인을 시킨 곳이 마용성이다. 어쨌든 4월 이후 이 지역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 가격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항상 다만 전문가들은
금매가 소진되고 호가가 높아진 이후에도 수요가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게 뭐예요? 이제 나는 15억이 사고 싶었는데 16억, 17억으로 올리니까 아이씨 이러는 거죠. 이러는 거죠. 예, 어쨌든 그렇다. 근데 4월에 10건 거래되는데 5월에 16건 거래되고 그다음에 뭐 센트라스 같은 경우에는 4월에 5건인데 5월에 11건이 거래가 됐다. 계약 1 기준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마포 같은 경우에는 마포 더 클래시 입주장이 있었는데 1419 가구였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입주장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되고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서 이제 공인중개사님 말씀에 따르면 마포구 일대는 실거주 수요가 높기 때문에 고금리 역전세 상황에서도 급하게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이 적었다. 이게 중요하죠. 금매가 없었다. 실수요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역전세가 안 나는 거 아니야. 그랬다. 하왕심리 센트라스, 왕심리 뉴타운, 예, 그렇죠. 2호선 라인에 붙어 있고 신당동 건너편에 있는 거, 예, 저 위로 올라가면 청계천 있고, 거기 옛날에 이제 다 빌라촌이었는데 이명박 시대 왕심리 뉴타운, 1차 뉴타운으로 지정돼갖고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시범, 선도, 시범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갖고 확 그냥 바꿔버렸죠. 센트라스. 이름이 센트라스인 걸로 봐서 3개 이상의 컨소시엄이 했다. 그만큼 큰 규모였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5월에도 11건 체결되었다. 예. 올해 27건이었는데 40%가 5월에 체결된 것이다. 보통 이제 1, 2월 달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으니까 4월, 5월이 거래가 많은 건 당연한 거지. 예. 어쨌든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서울 성동구 행당 옥수 하왕심리 아파트 단지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마용성 지역의 거래량도 증가했고 특례론 출시 영향으로 특보래라고 하면 되는데 특보래 출시 영향으로 9억 이하 주택 수요가 살아나자 이를 처분하고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 9억 이하 특례 보금자리로는 DSR 안 보고 5억까지 되는데 9억 이하에만 대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9억 이하가 그럼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9억 이하가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9억 이하가 오르고 나면 그다음 그 위에가 오른다는 거야. 자, 9억 이하가 거래가 됐다는 이야기는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판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신 분들이 그 돈으로 이제 어디로 가요? 더 좋은 데로 가죠. 이게 갈아타기잖아요. 갈아타기가 늘어날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9억이 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9억 상단에가 오른다는 거죠. 상단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살려면 돈하고 심리가 필요해요. 돈하고 심리가 필요한데 어쨌든 항상 사람들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죠. 상급지 갈아타기 하기를 원하죠. 그게 왜냐하면 상급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집이랑 가격이 좁아졌으니까. 그래서 이사 가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집이 팔려야 되잖아요. 우리 집이. 근데 이제 우리 집이 9억 이하다 보니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사러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얼른 팔고 그 돈으로 9억 이상으로 가는 거죠. 9억 이상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실수요자가 집을 살려면 그죠? 돈하고 심리가 있어야 돼. 돈하고 심리,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돈하고 심리. 자, 그러니까 이 돈은 지불 능력이라고 그랬고 이 지불 능력에는 금리도 있고 대출도 있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집이 얼마냐에 따라 얼마냐 이런 거죠. 그래서 9억짜리 갖고 있었는데 9억짜리가 팔리니까 11억, 12억짜리로 가는 거지. 그럼 11억, 12억짜리로 사면 11억, 12억짜리 판 사람은 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15억, 16억으로 가겠죠. 이게 뭐냐면 물결 효과 막 이런 것처럼 막 점점점 옆으로 퍼지는 거죠. 예, 9억 이하가 밀어서 11억, 12억, 11억, 12억이 밀어서 15억, 20억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특례보금자리론 납입 효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야, 20억짜리 집이 누가 있어서 저 20억짜리 집을 사냐 그러는데 현금 20억으로 탁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보통 자기가 15억짜리 집 살다가 그동안 저축해 놓은 거 또는 대출 조금 보태가지고 20억짜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결국 좋은 데로 가려면 처음부터 좋은 집을 살 수 없으니까 작은 집이라도 사가지고 점점 모아서 점점 갈아타고 해가지고 좋은 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거주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락기 때 갈아타기 하시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 용산구는 왕국맨션, 한강맨션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이죠. 20억이 넘는 고가임에도 속속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에 따라서 수요자들의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용성 같은 경우에는 마포
용산,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용산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용산도 물론 많이 하긴 하지만 마포하고 성동이 이미 완료된 그 도시재생 재개발이 많죠. 재개발이 많죠. 그래서 이제 교통이 편리한 것과 함께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신축 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섰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마용성은 교통이 좋은데 집이 너무 오래됐어. 빌라가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싹 다 재개발이 돼갖고 새 아파트 신축 대단지가 확 들어오니까 뭐 출퇴근하기도 좋고 서울 3대 업무지구에 막 20분 30분이면 다 도착할 수 있고 이러니 집값이 안 올라? 오로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포 레미안 브루지오 그쪽 그 재건축할 때 재개발할 때 집 싹 다 밀고 재개발할 때 집 싹 다 밀고 나니까 그 산이 하나가 덩그러니 나왔잖아요. 야, 그 산을 다 깎아가지고 아파트를 지은 거죠. 무슨 소리냐?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지하철 노선도인데 보시면 이게 이 까맣게 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서울 3대 업무지구라는 거예요. 수도권은 지하철 노선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동그라미가 큰 데는 그나마 업무지구가 크고 그 을지로 입구라든가 강남역이 크고 그러면 여의도는 사실 막 규모가 되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마포라든지 옥수 금호가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접근성이 좋잖아요. 모든 곳에 접근성이 좋잖아. 그래서 지하철 타면은 2, 30분대에 3대 업무지구에 다 도착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요즘에 뜨는 데가 이제 디지털밸리도 여기 밑에 가면 판교도 있고 그러잖아. 판교도 있고. 그냥 어쨌든 이쪽에 두 군데 살면은 이 모든 업무지구에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보다 좋은 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근데 여기 살고 싶은데 빌라가 너무 많고 빌라촌이고 하니까 집이 오래되고 하니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별로였는데 아파트 신축으로 싹 바뀌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가는 거지. 소득 수준 높고 직장 생활하고 맞벌이하고 이런 분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튄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서울 시내에 빌라가 많은 곳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출퇴근하기 좋으니까 살고 있는데 예, 그런 곳이 아파트촌으로 싹 바뀌면 가격이 확실하게 많이 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옥수금호, 마포 이런 데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교통 하나로 가격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보여준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사들을 이야기해 보면 이런 거죠. 마포라든지 성동, 옥수 이런 데는 교통도 좋고 신축 대단지가 들어오니까 실수요자들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래가 많이 되고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물이 소화가 되고 하면서 가격이 오른다. 거래가 많이 되는 곳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근데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어. 단지가 크잖아. 단지가 크니까 거래량이 많은 거지. 실거래만 보는 거는 좀 그렇고 전체 단지 수 대비해서 거래량, 그러니까 회전율 이런 게 매매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래 건수만 보면은 큰 단지들이 많지. 우리나라에서 헬리오시티가 거래량이 제일 많겠지,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S 리센트 합치면 또 11,000세대 정도 되니까 S 리센트 이야기 맨날 나오는 거고 파크리오 많잖아요. 6,500세대가 되잖아요. 파크리오 맨날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들이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도 그렇고 센트라스도 그렇고 단지가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4월보다 5월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이쪽이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 온기는 옆으로 이렇게 퍼지거든요. 온기가 옆으로 퍼져요. 부동산 시장도 내 옆에가 막 되게 뜨거우면 나도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는 거죠. 하지만 그 온기는 나한테서 시작한 게 아니라 옆에서 시작한 거죠. 옆에서. 그래서 온기가 뜨거운 데는 이렇게 온기가 올라가는 거고 차가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가 너무 차가우면 차가운 기운도 옆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뭐 위계니 뭐 생활권이니 이런 이야기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수월 한번 볼게요. 자 계속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계속 말씀드린 거 한 두세 달 낸 것 같은데 자 강남 4구에서 이 서울에 그 지난주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매매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지도에 색깔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구별로. 뭐 이러면 가시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지도 많이 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강남 동남권 강남 4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여기서부터 온기가 계속 옆으로 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퍼진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야. 여기가 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디가 올라? 이제 마포가 용산이 오르고 마포가 오르고 성동구가 오르는 거. 이 근처가 온기가 옆으로 퍼진다고 그랬잖아. 옆으로. 그래서 이게 근처가 퍼지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강남이 많이 올랐는데 그 온기가 이제 그 옆에 마용성 이런 데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원리를 알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 이거 제가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한 거잖아요. 계속 온기가 퍼져서 갈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걸 알면은 아 강남 4구가 올랐으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마용성이 오르겠구나. 또 마용성이 오르고 나면 온기가 계속 퍼져갖고 강서구도 오르고 그다음에 노원도 오르고 그러겠구나. 그리고 분당도 오르고 수지도 오르고 광교도 오르겠구나.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 순서. 이런 거를 잘 알면 좋아요. 알면 좋다. 그런데 이게 뭐 급등은 없을 거고 보합 상태일 거다. 보합 상태.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역전세난을 어떻게 잘 DSR을 이용해서 잘 풀 건지 이런 거가 키포인트다라고 하반기 시장의 키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러면 정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정부의 마음. 정부의 마음이 뭐야? 정부의 마음은 희룡이 오빠의 마음이고 희룡이 오빠의 마음이 바로 정부의 마음이니까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떻게 잘 조절을 해서 내년 봄까지 이어갈 건지 그 생각뿐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 지금은 시장이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컨트롤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려고 노력해야 된다. 지난 정권하고 달라요. 지난 정권은 구조적으로 내릴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죠? 이 폭발하는 이 시장을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 시장이. 그래서 특보리 하나 딱 나오고 1.3 대책 나오니까 그냥 확 바닥에서 찍고 올라오잖아요. 그냥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정부가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조절. 너무 급락하니까 살리잖아. 둔천주공이 그랬고 PF 대출이 그랬고 레고랜드, 진테랜드, 레고랜드가 사태가 그랬고 올리잖아. 딱 맞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서 이제 보합 상태까지 올려놨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급등시킬 거냐? 아니라는 거죠. 세계 경제 이야기하고 뭐 금리 이야기하고 이러시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가지고 급등도 급락도 없이 내년 봄까지 쭉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이슈는 하락 요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역전세인데 이 역전세 이슈를 DSR로 어떻게 잘 조절해서 내년 봄까지 끌고 갈 거냐. 이게 정부의 핵심 이슈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 계속 요즘에 그래서 뉴스 읽을 때 역전세 이야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DSR 이야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여기서 50%도 빠진다 그러고 막 10%, 15%도 빠져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요즘에 계속 유튜브 잘 나오시나? 유튜브? 참 부럽네. 대형 채널에 그렇게 틀면 나오고 이렇게 가시는 게 참 부럽긴 한데 이 상황을 다시 급락할 거라고 하든 대충 요 정도일 거야, 그지? 대충 이런 데서 이제 다시 급락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반전을 해버려가지고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반전해버렸잖아. 그죠? 그래 떨어질 때는 끝도 없이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시장은 생물처럼 자꾸 변하니까요. 그런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감에 의존하고 남의 이야기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라.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 디테일만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일단 인생은 운칠기삼이기 때문에 운이 시장이라면 시장의 흐름이고 특히 부동산은 그렇다는 하는 거죠. 자기의 노력이 3이라는 거예요. 이 노력을 장이 안 좋은데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팔만 아픈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 재건축 특강을 하거든요. 특강을 하는데 여기 영상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나오실 거예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시죠?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